추석 대목의 서울은 유난히도 분주했다. 그러나 그 분주함의 가장자리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한 모서리에서 단 한 사람이 묵묵히 밤을 채우고 있었다. 박지훈. 무대 위에서 조명과 환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밤만큼은 묵직한 침묵을 등에 지고 앉아 선물 상자를 하나하나 싸는 이름 없는 노동자가 되어 있었다. 그가 붙잡은 것은 최신 앨범의 트랙 리스트도 광고 계약서 초안도 아니었다. 오직 두 글자, 감사. 그 마음 하나를 정확히 담아내기 위해 그는 리본의 결도 확인했고 카드의 모서리 각도까지 2번씩 손끝으로 다듬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그 일을 해야만 했다. 스스로의 마음이 그를 그 자리로 데려왔기 때문이다. 그가 마련한 선물은 흔한 명절 꾸러미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마음을 담아내기 위한 선택들이었다. 밤새 고른 고급 홍삼 세트는 그가 받은 응원과 배려가 긴 시간 든든한 체력이 되어 되돌아가길 바라는 바람의 모양이었고, 수제 향초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를 수 있기를 바라는 호흡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길을 붙잡은 것은 카드였다. 인쇄된 문장 위에 덧이 펴진 그의 손글씨. 잉크 농도의 얇고 두꺼움이 감정의 굴곡처럼 번져 있었다.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신 손길,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를 적고 멈춰 숨을 고르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조용한 회의실은 작은 파도 소리로 가득한 바다가 되었다. 그는 명단을 펼쳤다. 현재 함께 일하는 직원들. 프로젝트가 끝나고 회사를 떠난 전직 스태프들. 일정 조정으로 밤낮 없이 발을 맞춰 주던 매니저의 이름 아래엔 회사 정문을 지키던 경비원들의 이름도 또렷했다. 박지훈은 주소록에 없는 번호를 알아보기 위해 오래된 메시지를 뒤졌고 낡은 단체 사진을 확대해 이름을 맞췄다. 이분도 나와 같은 꿈을 붙들고 땀을 흘렸던 분이지요. 함께 했던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자 선언이었고 그 선언은 곧 상자 수십 개의 무게가 되어 그의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새벽 4시, 그는 마지막 상자의 테이프를 눌렀다. 불 꺼진 복도를 걸어나가며 그가 혼잣말처럼 웃었다. 조용히 하세요. 선물은 마음으로 주는 거니까요. 그 웃음은 피곤한 얼굴에 서늘한 달빛처럼 어녀 오히려 더 단단하고 고요하게 빛났다. 그가 돌아나간 뒤 회의실엔 상자마다 다른 향의 초가 남긴 은은한 바람만이 오래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택배차들은 회사 정문에 숨가쁘게 멈춰섰다. 같은 크기의 상자들이 층층이 실려 내려오고 각 부서의 이름이 적힌 카트들이 마치 작은 퍼레이드처럼 복도를 지나갔다. 비밀이 풀리는 소리는 늘 이렇게 사소하게 시작된다. 누군가 상자를 열고 누군가 봉투를 펼치고 누군가 조용히 오른손으로 눈가를 훔친다. 말문을 잃은 회의실에는 한동안 보고서도 브리핑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는 속삭였다. 모두 박지훈 씨 덕분입니다. 우리 사실은 조금 지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장의 편지가 우리를 다시 세우네요. 그 말은 어쩌면 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체온이 겹쳐낸 문장에 가까웠다. 그날 점심, 전직 스태프 김유정은 집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다가 한동안 현관에 멈춰섰다. 회사를 떠난 지 1년, 큰 프로젝트가 끝난 뒤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구도 관심 없을 거라 여겼던 시간. 상자를 열자 향초의 은은함이 먼저 밀려왔고 그 뒤를 따라 빛나는 카드가 등장했다. 오랜만입니다. 당신과 함께 보냈던 시간 덕분에 저는 지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드림. 그녀는 그 카드를 가족단체 채팅방에 사진으로 올리며 이렇게 적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의 팬이다. 누군가 그녀의 글에 하트를 눌렀고 또 누군가는 눈물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작은 상자 하나가 도시의 서로 다른 거실들을 야은 빛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정문 경비실에도 상자가 도착했다. 경비원 김종수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다. 언제나 밝게 인사하던 그 청년이
자신을 위해 손글씨를 남겨주었다는 사실이 어쩐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드의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그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저는 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제 마음의 문이 열렸네요. 고맙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린 그 말은 경비실의 투명 유리창에 작은 흔들림을 남겼다.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의 언어와 무관했다. 소속사조차 몰랐다. 기획팀의 캘린더 어디에도 추석 준비라는 단어는 적히지 않았다. 그가 비워둔 건 일정이 아니라 의도였다. 좋은 일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믿는 태도, 그 믿음이 어느새 조직을 움직이는 새로운 방법론이 되어 있었다. 어느 홍보 담당자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이런 건 보도자료로 포장될수록 힘을 잃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홍보예요. 회사는 그 말에 동의했고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종종 가장 큰 확성기가 된다. 특히 그 침묵을 채우는 것이 진심일 때. 오후가 기울 무렵 사내 메신저에는 짧은 메시지들이 쌓였다.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덕분에 웃었습니다. 그 문장들 사이로 긴 이야기가 스며 있었다. 밤샘 편집을 함께 견뎠던 작업자들의 피곤한 눈동자,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던 스태프들의 한숨, 환호가 끝난 뒤 빈 스테이지를 닦아주던 손들의 주름. 박지훈은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한다는 것은 책임지는 일과 닿아 있다. 그는 지금 그 책임을 선물의 형태로 감당하고 있었다. 저녁, 팬 커뮤니티에도 조용한 물결이 번졌다. 굳이 알려 하지 않았던 일이 굳이 묻지 않았던 입소문을 타고 스스로 걸어왔다. 누군가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누군가는 장문의 글로 마음을 보탰다. 하지만 거기엔 과장된 숫자도 자극적인 제목도 없었다. 단지 선물의 사진, 카드의 구절, 그리고 받은 사람의 표정이 있을 뿐이었다. 그 평범한 조각들이 모여 비범한 이야기를 만들었다.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일들로 세상은 바뀐다. 무대의 규모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그 변화를 견인할 때가 있다. 이후 사랑하는 팬들은 스스로 작은 챌린지를 시작했다. 지훈의 마음을 우리가 이어가자. 누군가는 복지관에 간식을 전했고 누군가는 밤 근무를 하는 경비실에 따뜻한 음료를 놓고 왔다. 한 줄의 인증글이 올라오면 새로운 실천이 뒤따랐다. 거대하지 않아도 충분히 찬란한 움직임들. 팬덤은 이 순간 응원과 모방의 경계를 넘어 실천과 확장의 공동체가 되었다. 가수가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를 팬들은 일상에서 부르는 행동으로 화답하고 있었다. 다음 날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박지훈 씨,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박수는 쇄도했다. 그러나 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주신 시간과 배려, 그것들이 제 삶의 가장 좋은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저 되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그 말은 칭송을 물리고 자리를 내어주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라는 낡은 질문이 그날만큼은 선명하게 답을 얻었다. 리더십은 사람을 기억하는 능력, 그 기억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 그리고 행동을 조용히 발화시키는 방식이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해석했다. 선물은 사물의 이동이 아니라 의미의 이동입니다. 박지훈의 선물은 단절된 마음을 이어붙이고 잊힌 시간을 복원하며 우리가 왜 함께 일하는지라는 질문에 체온을 부여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자를 열며 침묵했고 카드를 읽으며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분석은 오히려 긴 설명을 대체했다. 모두가 이미 체험으로 알고 있는 것을 학문이 천천히 따라 적은 것뿐이었으니까.